공자. 덕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 옛날 중국 노나라에서 한 아버지가 공자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공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부모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오. 자식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존중받을 만한 덕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공자는 늘 효를 중시했지만 효는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품행과 사랑으로 아이 마음에 싹 트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인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자식은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 육아의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부모를 섬길 때는 부드럽게 간언하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자식에게 한 말이지만 공자는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인내와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역할을 다하면 가정은 저절로 화목해지고 굳이 효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지요. 무시당한다고 화를 내며 권위만 세우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공자는 부모에게 엄격함 속에도 따뜻함을 지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가 소년 시절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학문을 중단하는 것은 내가 짜던 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공부를 그만두면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될 것이니 내가 생계를 위해 짜던 배를 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충격적인 가르침에 맹자는 크게 뉘우치고 학업에 전념하여 훗날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맹모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과격하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극성맞게 간섭하기보다 동기를 심어주고 깨닫게 했습니다. 한편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히 지도하라는 맹모의 방식은 공자가 말한 부모의 자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모가 이처럼 자신의 행동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무심했던 자식의 마음에도 효의 씨앗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자의 지혜는 자식을 가르칠 때 먼저 부모인 내가 반성하고 덕을 쌓아라.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자식의 공경도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노자. 물처럼 부드럽고 겸허한 부모의 태도. 한편 도가 사상가인 노자라면 어떨까요? 노자는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노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남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자 노자는 조용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단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늘 낮은 곳으로 흐르지. 부모도 물처럼 겸허하게 자식을 대하면 결국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니라. 실제로 노자는 가족이 제자리를 찾고 화목하면 효도니 사랑이니 떠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통한다면 굳이 나를 존중해라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중과 사랑이 오간다는 뜻이지요. 노자의 철학에서는 강요와 집착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이야기에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고집 센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늘 훈계와 잔소리로 아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반항하고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상심한 아버지가 노자를 찾아 조언을 구하자 노자는
그를 조용히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나무에 기대어 있는 호리병박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박을 보시오.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소. 반면 곧은 나무는 바람에 꺾이는 법이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완고하게만 굴었던 것은 아닌지 텅 빈 박처럼 마음을 비우고 아들을 포용해야 함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는 간섭을 줄이고 묵묵히 지켜보는 태도로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오히려 먼저 아버지에게 고민을 상의하고 조언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의 지혜, 즉 애써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는 태도가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18장에는 육친이 불화하면 효도와 자애가 떠벌려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효도와 부모 사랑을 입에 올려야 하는 집안은 이미 조화가 깨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도가의 이상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평등함에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뜻을 강요하면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식을 한 인격체로 존중할 때 자식도 마음을 열고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노자는 부모에게 억지로 나서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한 법이지요. 부모가 물처럼 유연하게 대하자 이전에 부모를 무시하던 자식도 어느덧 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다가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자연의 이치에 맡길 때 오히려 관계는 순리대로 풀리며 자식의 진심 어린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침착하고 이성적인 부모의 품격.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침착한 지혜를 중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철학자 세네카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 이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으려면 분노를 다스리고 이성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로마의 현자인 세네카는 어린 제자 네로를 가르치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네로가 점점 폭주하고 스승의 말을 외면하자 세네카는 크게 꾸짖거나 격분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분노는 또 다른 악행을 낳을 뿐이며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세네카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일화를 들려줍니다. 한 소년이 철학자 플라톤의 집에서 훈육받다가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은 깜짝 놀라 외쳤지요. 플라톤 선생님 댁에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세네카는 씁쓸하게도 그 아이는 결국 플라톤보다 자기 아버지를 닮고 말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일화는 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아이는 현명한 스승의 가르침보다도 눈앞에서 매일 보고 겪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 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세네카는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붙어서 자라나 그를 닮게 된다. 조용하고 온화한 기질을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마음이 안정되고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만 늘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는 쉽게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폭발하거나 꾸짖기에 앞서 평정심을 찾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요. 세네카는
아이에게 화를 내어 뜻을 관철하기보다 차라리 울지 않고 고요해졌을 때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울며 뗐을 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 진정했을 때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써 참을성과 예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부모를 자식은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부모의 모습이 곧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인 황제라 불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도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명상록이라는 일기에서 매일 자신을 다스리며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무례하고 인정 없는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하니 내가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지요. 실제 역사에서 마르쿠스 황제에게는 콤모두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철학자요 성군으로 존경받았던 것과 정반대로 콤모두스는 잔혹하고 방탕한 폭군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마르쿠스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 교육했고 단 15세의 콤모두스를 공동 황제로 세워 곁에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채 국정을 팽개치고 검투사 놀이와 사치에 몰두했지요. 이러한 아들을 보며 마르쿠스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체념과 인내로 일관하며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끝내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르쿠스는 자신의 덕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후세에 존경받는 군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식일지라도 결국 스스로의 삶이 있음을 인정하고 부모는 끝까지 의연한 태도로 옳은 가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스토아적 부모의 자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가 침착하고 품위 있게 대할 때 자식은 늦게라도 그 의미를 깨닫고 부모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모는 분노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사랑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태도와 말도 자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명령이나 잔소리보다는 대화와 경청을 늘리고 비교나 비난보다는 격려와 공감을 건네보세요. 감정 표현도 중요합니다. 화가 치밀 때 바로 폭언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내가 이럴 때 서운하고 걱정된다처럼 자신의 감정을 담담히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식에게 부모도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와 노자,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대와 철학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하고 본을 보일 때 자식의 존중은 자연히 따라온다. 부모가 권위로 억누르기보다 덕과 사랑으로 이끌고 억지로 간섭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기다리며 화를 내기보다 이성으로 대화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자식의 마음에 울리는 존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오히려 그런 부모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며 존경하게 됩니다. 공자가 먼 훗날을 내다보며 말했듯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가장 값진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옛 성현들과 현대 지성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